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이 예를 다음 들면. 정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검찰 그냥 기소청으로 그냥 분리해버릴 거야. 내가 볼 그렇죠. 때는. 그러면은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 음. 이런 분위기에서 슬슬 이때쯤이면 음. 슬슬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죠. "우리 공정했어요."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 정도는 할 수도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다 그렇게. 그렇게 해왔지. 예, 그래서 어.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지금이. 라는 생각을 제가 의자에 그러면 앉아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통보해 버리는 거야. 그러고 싶어졌을 것이다. 어.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당도 다 떨고 있고 다 지금 걱정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통령실도 그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어제부터 이제 의심을 또 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계속 지금 보도는 하고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지 저희가 뭐 누차 강조하면서 소개해 드렸지만 그걸 보여준 신문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자, 저 아래 하단에 대통령실 민정 부활 검토 사전 기능 폐지 여부가 관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어제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일보가 다만 사정기관 위에 군림했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검찰 위 검찰이라는 오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가 민정수석 부활의 전제 조건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 같은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윤 대통령이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이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민정수석 기능 부활은 총선 참패 이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에 조직 쇄신까지 연동해 더 효율적인 민심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사를 쓰고 있고요.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통상 민심 파악, 민정기능과 공직자 인사검증, 공직기강, 각종 법률 쟁점 검토, 이 법무기능인데요. 법률비서관이죠. 내부 감찰 및 사정기관 연락, 이 사정 등을 뒀는데 역대 정권 사례에 비춰 사정기능의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이 그때 작용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민정기능을 다시 부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뭐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동아일보에도 관련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동아일보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그동안에 민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해주고 국민 민심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참모들이 그걸 못하고 조직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나 이렇게 엉터리로 대처하거나 이런 것도 사전에 그것들 민정이나 민정 기능이 그걸 제대로 전달을 해줘서 조직이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대처가 필요합니다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인데 근데 민정 기능이나 사정 기능이 일부 부활을 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 부활은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점들 동아일보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우려했던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과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사정 기능을 떼어내고 민정 기능을 강화한 수석급을 복원하는 방안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등을 관장하는 법률수석 또는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여기에 옛 민원비서관실 같은 성격의 민정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면서 동아일보가 이 우려를 전하고 있는데요. 민정기능이 사정기능의 예비적 단계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위사실 포착을 할 때 수사기관 이첩도 가능한 만큼 민정과 사정, 반부패 기능을 따로 떼어내어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정 기능하고 사정 기능하고 분리하거나 사정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민정 기능이 사정 기능의 예비적 단계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정 기능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한국일보 기사를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청와대에서는 아침 보고 때 민정수석이 가장 먼저 중요한 현안과 민심 동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주로 경제 이슈가 우선이 됐다 등등을 지금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의 명분 중 하나로 꼽거든요.
이거 외에 예를 들면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의 어떤 한계라든지 친인척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라든지 크게 이렇게 세 개인데 그러니까 민심 정치 기능,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의 부활, 그걸 법무부에다 갖다 줬으니까 세 번째로 친인척 관리,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등등 이 세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두 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침에 중요 현안과 민심 동향을 보고할 수 있는 직책은 오로지 민정수석 뿐인가요? 아니지 그건 않습니까? 아니죠. 다른 직책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 비서실장 있잖아요. 맨날 비서실장 얼굴 볼 텐데 뭐. 그렇죠. 하다못해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 언론 보도나 이런 거 취합해가지고 그렇죠. 매일 보고 올릴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홍보석이나 이런 데서 해도 되는 것이고 그거는 얼마든지 다른 직책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주 과거에 예를 들면 뭐 노태우 정부 이런 때 민정수석이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민심을 모르는 대통령에게 민심 청취나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사정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때 국정원도 뭐 기능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청취를 해서 정말 나름대로 직언을 하던 그런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능보다는 네. 우리가 계속 봤듯이 네. 수사기관을 예를 들면 이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네. 누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다던데 네. 그걸 파악하는 게 상당히 우선시된 그런 형태잖아요. 네. 오늘날의 민정수석실이라는 걸. 네. 누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던데 누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던데 누가 호가호위를 하고 대통령 팔아가지고 그치. 누가 뭘 한다던데 이게 사실은 사정의 예비 단계인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이걸 이제 수사기관에 넘기면 이게 사정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무슨 용도인지를 사실은 그래서 좀 느낄 수 있는 게 이걸 부활시키는데 민정수석을 부활시킨다고 하면은 오해가 있을까봐 이름을 달리 해야 되겠어. 그래서 법률수석 법률수석으로 하자. 민심을 정치하기 위한 용도면 이름이 법률수석이어야 되나요? 민정수석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민정수석이가 못 따라. 네, 근데 그게 대안이 법률수석인 게 뭐에 신경 쓰고 있는지가 여기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거 뭔가를 신경 쓰는 거니까 가칭 그러니까 법률수석인 거 아니에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동아일보가 사설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민심 살핀다면서 시민사회 수석 폐지하고 법률수석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사정기관 읽어드릴게요, 그냥. 지금 가칭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시민사회 수석실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권력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사실상의 민정수석 부활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신설되는 수석실에는 과거 민정수석과 같은 사정기관 장악 기능은 없고 민정수석도 법률수석도 가칭일 뿐 바꿀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집권 직후 이름만 민심 청취와 관련이 있을 뿐 실제 하는 일은 크게 달랐던 민정수석직을 폐지하면서 민심을 제대로 듣겠다고 시민사회수석실을 두더니 이제 와서 공직기강 등과 합쳐 새 수석실을 만든다고 하면 누가 순순히 민심 청취 강화라고 믿어주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 폐지하면서 민심 듣겠다고 시민사회 수석실을 뒀더니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에 회칼 발언을 해가지고 날아가더니 그다음에 시민사회 수석실 없애고 공직기관 등과 합쳐서 새 수석실을 만든다고 하면서 또 법률수석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위인설관이야 뭐야. 그립 강화용이죠. 그냥 봐도.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좀 더 노골적으로 써놨는데 사설에서 지금 읽어주신 사설에서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을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수사기관은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수사의 칼끝을 정권으로 돌릴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대장동 재판 등을 흔들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대응에는 공직기관 비서관과 법률비서관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보다 고위직으로 사정 분야를 총괄하는 수석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여긴 듯 하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